최근에 오신 환자분 중에요. 잇몸뼈가 많이 없으셔가지고 뼈 이식을 해야 하나 그렇게 고민을 하셨던 환자분이 한 분 계신데요. 사실 가급적이면 뼈 이식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뼈 이식 없이도 가능한 숏 임플란트로 치료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정기 검진 오셨는데 얼굴에 막 살도 찌시고 식사도 잘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19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러 치과에 오시면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저 이번에 뼈 이식 해야 되나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아무래도 뼈 이식을 하게 되면 일반 임플란트도 아플 수 있는데 잇몸도 더 절개해야 되고 하니까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뼈 이식을 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잖아요. 또 그런 비용에 대한 좀 그런 걱정이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고민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숏 임플란트, 짧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숏 임플란트란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책 표지 사진인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숏 임플란트, 그 다음에 울트라 숏 임플란트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과거에는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으면 10mm, 13mm 긴 거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요즘에 짧은 것도 괜찮고 표면 처리나 임플란트가 좋아지다 보니까 짧은 임플란트도 괜찮네 이러다가 점점 짧은 임플란트로 간 거거든요. 임플란트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심는 길이가 보통 한 8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mm, 10mm 그 이상이 되는 임플란트를 일반적인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숏 임플란트는 그거보다 짧은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숏 임플란트 하면 7mm를 많이 심는데 그거보다 더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이 숏 임플란트고 그거보다 더 짧은 임플란트들 굉장히 짧잖아요. 이런 것들을 울트라 숏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짧은 임플란트가 언제 쓰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턱뼈의 상황인데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뼈가 굉장히 조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짧은 임플란트를 쓰게 되면 5mm짜리, 6mm짜리를 쓰게 되면 괜찮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안 하고 저렇게 딱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뼈 이식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굉장히 뼈가 한 1, 2mm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짧은 임플란트만 가지고는 안 되고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쪽과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숏 임플란트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신경이 있는데 위에 뼈가 많이 있어서 8mm짜리 임플란트를 심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높낮이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긴 거를 심게 되면 임플란트 나사가 한 2, 3mm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뼈 이식을 많이 하고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심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진처럼 굉장히 짧은 임플란트를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굳이 위쪽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한 2-3달 있다가 보철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마지막 사진처럼 진짜 뼈가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뼈 이식을 충분히 해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웬만한 상황이 뼈 이식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많이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짧은 임플란트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임플란트가 짧으면 잘 빠지거나 흔들릴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좀 괜찮나요? 임플란트가 짧으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이게 흔들리거나 나중에 오래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관련된 좀 재밌는 연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짧은 임플란트랑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뼈 이식을 한 다음에 심어가지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놓은 그런 논문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595개의 임플란트를 비교한 논문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시소를 보면은 시소가 한쪽으로 딱 기울었죠. 연구 데이터를 보면 임플란트 실패율은 굉장히 더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짧은 임플란트가. 그다음에 임플란트가 오래 쓰려면 뼈가 안 내려가야 되거든요. 주변 뼈가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마지널 본 로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짧은 임플란트가 뼈가 덜 내려갔다. 그런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뼈를 만들면 이게 뼈가 실제 살아있는 자기 사람 뼈처럼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어서 저희가 피부 이식을 했을 때 자기 피부만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뼈 이식을 해서 뼈를 만들지만 이게 정말 괜찮은 자기 뼈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들어진 뼈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뼈가 조금 내려가는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는데, 짧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뼈가 내려가는 게 조금 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합병증이 있느냐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아무래도 여기는 뼈 이식을 많이 하고 막 수술도 크게 하고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잇몸이 벌어지거나
되거나 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짧은 임플란트는 그런 부작용이 적었다.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셨냐 그런 걸 봤을 때도 숏 임플란트가 훨씬 더 좋았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논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숏 임플란트가 단순히 문제가 많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뼈 내려가는 것도 덜하고 안정적인 부분이 오히려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임플란트를 썼던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외국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신경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멍이 있는데 그쪽이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뼈가 얇았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울트라 숏 임플란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료를 한 증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짧은 임플란트를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외국에서 오셨던 환자분인데 이제 뼈가 거의 없어가지고 심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케이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굉장히 짧은 숏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잘 심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좀 장점이 이제 아무래도 수술을 디지털로 하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가까운 경우에 짧은 거를 심더라도 굉장히 이제 불안하거든요. 하지만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로 장치를 만들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를 잘 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경우에도 디지털과 겸비를 해서 짧은 임플란트를 쓰면 굉장히 결과를 좋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짧은 임플란트가 단순히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아를 만들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틀니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틀니 똑딱 단추를 딱 달아서 하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뼈가 너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지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네, 이 환자분은 이제 70대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뼈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아래쪽도 없고 위쪽도 굉장히 없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신경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저렇게 빨간색 선이 거의 뼈가 위에까지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뒤쪽에도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가 힘들어서 아래쪽은 이제 임플란트를 2개를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를 하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뼈가 짧잖아요. 저런 경우에 굉장히 긴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뼈 이식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한 개는 7mm짜리 숏 임플란트, 한 개는 이제 울트라 숏 임플란트 5mm짜리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2개를 심어서 거기에 똑딱 단추를 달아서 아래쪽은 이제 틀니를 완성을 해드린 상태고요. 위쪽 같은 경우도 뼈가 굉장히 없었지만 그쪽에도 지금 굉장히 짧은 임플란트 심은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저걸 이용을 해서 위쪽은 이제 풀아치를 하려고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임플란트를 이용을 하면 임플란트 틀니, 심지어 이제 풀아치까지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 짧은 임플란트가 뼈 이식을 피하고 조금 어려운 케이스를 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환자분도 굉장히 어려웠던 환자분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가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없는데 이제 틀니 말고 방법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환자분도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인데 그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신경을 피해서 짧은 임플란트를 4개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 4개를 앞에는 2개를 반드시 심고 뒤에는 2개를 기울여서 심어서 저렇게 이제 풀아치로 해서 이제 환자분께 잘 치료를 해드렸던 케이스거든요. 이게 완성된 다음에 식사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제 굉장히 짧은 임플란트여서 못 버티고 불안정할 것 같지만 환자분이 너무 식사 잘 하시고 또 잇몸 열어봤을 때 굉장히 깨끗하시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뼈가 없다고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짧은 임플란트를 이용을 하고 또 기울여서 심게 되면 불가능한 경우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임플란트를 할 때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굉장히 성공률도 높고 괜찮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또 이제 숏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급적이면 한 개를 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이제 성공률이 그렇게 확 떨어지진 않지만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좀 연결을 해줘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임플란트를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제 뭔가를 만들 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아니면 3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힘을 좀 보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놓치지 말고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숏 임플란트, 불필요한 뼈 이식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 치료를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도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 나중에 치료받으실 때 이 점 염두하셔서 치료 계획 세울 때 원장님과 잘 말씀하셔서 좋은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